여러분, 이거 진짜 뉴스 맞습니다. 정치계에 아주 묵직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서요? 네, 바로 개혁신당에서요. 자, 잠깐, 개혁신당이 뭐야? 그거 신생정당 아냐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정치판의 신입사원, 아니 막 사회 초년생 된 풋풋한 인턴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정치 신생아가 무려 온라인 당원 11만 명을 찍었답니다. 이거 억울로 갔다고요? 근데 팩트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정치 공식, 신생정당은 초라하게 시작해서 흐지부지 사라진다, 이 공식을 그냥 깨부숴버렸습니다. 자,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기존 거대 정당에서 당원 수가 늘었다는 얘기 들으면 어때요? 에이, 또 조직 동원했겠지, 공무원 가족들 억지로 가입시켰나 보다,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근데 개혁신당은 좀 달랐습니다. 여긴요, 본인 인증 100%예요. 심지어 얼굴까지 확인할 기세예요. 어라? 진짜 사람인가요? AI 아닙니다. 인증 완료됐습니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이쯤 되면 이제 좀 궁금하시죠? 아니 대체 누가 왜 이 당에 이렇게 많이 가입한 거야? 그래서요, 저희가 정치 시트콤처럼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신당이라고 하면 보통은 초라한 사무실, 적은 인력, 우린 돈도 없고 조직도 없지만 열정만큼은 있어, 이런 느낌 아니겠어요? 그런데 개혁신당은 정치판 루키 주제에 기세가 범상치 않습니다. 특히 당원 증가 속도가 미쳤어요. 그냥 상승이 아니라 역주행 수준의 수치 상승, 한 달에 무려 3만 명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넷플릭스도 아니고 입소문난 드라마 급상승 곡선 아닙니까? 도대체 뭐길래? 대체 어떤 콘텐츠가 있길래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왜냐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성 정치라는 건요, 특정 지역 기반, 조직력, 오프라인 행사 뭐 이런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죠. 그런데 개혁신당은 온라인 중심, 그러니까 기존 정치 문법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유튜브, 트위터, 디스코드, 심지어 오픈 카톡방까지. 이쯤 되면 거의 정치판 트위치 스트리머 느낌이에요. 형님들, 투표 한 방 날려주세요, 이런 거요. 그 결과 20대, 30대 젊은 층뿐 아니라 40대, 50대도 온라인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여성 당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진짜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죠. 개혁신당의 이런 돌풍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치 피로감, 그리고 기존 정치권에 대한 염증,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반작용이에요. 이준석이 만든 당이라며?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사람들이 로그인 눌렀다가 어라? 생각보다 깔끔하네. 나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비유하자면요, 기존 정당은 90년대 게임 CD 같고 개혁신당은 모바일 앱스토어에 있는 신작 게임 같아요. 깔아보니 괜찮은데 하면서 순위 올라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요,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시대 전환입니다. 디지털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발을 들이기 시작한 첫 장면, 그리고 그 장면의 주인공이 놀랍게도 기존 정당이 아닌 막 생긴 신생 정당이라는 거예요. 이거 마치 오징어 게임도 넷플릭스에서 갑자기 터졌던 그 느낌 아니에요? 예상 못했는데 전 세계가 주목하잖아요. 지금 한국 정치도 그럴 가능성이 진심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혁신당이라는 정치계 루키가 왜 지금 핫한지, 그리고 왜 이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변화의 시작일 수 있는지 조금은 감이 오셨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봤죠? 개혁신당의 당원 수가 우르르르 몰려들고 있다는 거. 근데 도대체 왜? 정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궁금하시죠? 이게요, 단순히 이준석이니까 이런 이유 하나만은 아니거든요. 우선 요즘 사람들요, 정말 피곤합니다. 정치 뉴스 볼 때마다 또 싸워, 또 탄핵, 또 공천 파동, 마치 재탕 삼탕 사골 드라마 보는 기분이에요. 이번엔 누가 누구랑 갈라졌고 또 누구는 무슨 녹취가 터졌고, 이제 그런 거 질린 거예요. 국민들은 진짜 일하는 사람, 진짜 미래 얘기하는 정치인,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개혁신당 같은 새 얼굴, 새로운 방식을 가진 곳에 눈길이 가는 건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가입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정당 가입하려면 오프라인 서명에 종이 서류에 심지어는 사무실 찾아가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만 하면 끝. 회원 가입보다 쉬워요. 회원 가입보다 쉬운 당원 가입. 슬로건 써도 될 정도로요. 이제는 정치도 앱 하나로 움직이는 시대인 거죠. 20대는 물론이고
50대, 60대도 스마트폰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편리한 가입 시스템은 나도 뭔가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 주는 거예요.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당원이라는 타이틀, 이거 묘하게 뿌듯하거든요. 한편으론 이 급증하는 당원 수의 그림자 속 진실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존 정당들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불신. 이 사람은 말만 바꾸고 저 사람은 선거 앞두고 이미지 세탁하네. 국민들은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갔고 내가 지지한 정당, 나를 대변하긴 하나? 이런 회의감이 점점 깊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실망한 사람들이 그래, 새로 생긴 이 당은 다를지도 몰라 하며 개혁신당에 조심스레 한 발 들여놓기 시작한 거죠. 정치도요, 바람을 탄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짜 흐름입니다. 마치 예전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아니, 난 아직도 버튼 눌러야 편해 하던 사람들도 결국 다 갈아탔잖아요. 지금 정치도 그래요. 디지털 기반, 빠른 반응, 수평적인 소통, 이게 뉴노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 개혁신당이 있다는 것,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요, 정치는 결국 정치인만의 게임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누가 응원하느냐,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라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결국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정치 소비자에서 정치 참여자가 되어가는 시대, 그 시작을 개혁신당이라는 곳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한국 정치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치판은 원래 나이 많고 머리 희끗한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 경륜, 관록, 줄타기. 근데 말이죠, 드라마는 늘 예상 못한 인물로 뒤집힙니다. 마치 미생에서 장그래가 입사해서 사장님보다 더 임팩트 있던 것처럼 지금 한국 정치판에도 신입 같지만 신입 아닌, 경력자 같지만 신선한 그런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했거든요.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뭐죠? 서울대, 하버드 출신의 유학파, 정치 예능 프로그램에서 입담 터지던 젊은 보수. 말은 잘하는데 너무 자기 주장 강한 거 아냐? 맞습니다. 한때는 싸가지 없어 보이는 천재 이미지였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확 갈렸죠. 누구는 속 시원하다, 누구는 너무 자기 잘난 맛에 산다 라고 했고요. 근데 그게 이준석 스타일이었어요. 말빨, 논리, 자신감. 기존 정치인과 확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가 정치판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을 때 딱 한마디 나왔죠. 재밌어지겠는데? 사실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가 됐을 때 정치권 전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나이 36살, 한국 정당 역사상 전례 없는 나이예요. 그것도 보수 정당에서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정치 드라마의 반전 캐스팅이었죠. 어떻게 보면 펜트하우스에서 유치원생이 회장되는 느낌. 그리고 그가 대표가 되면서 정당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득권 내려놔야 합니다. 청년 정치 쉬워하지 마세요. 공정하게 경쟁합시다. 이런 말을 여의도 중심에서 당대표가 직접 한다는 게 국민들에게 정치의 뉴페이스, 뉴톤으로 들린 거예요. 하지만 그 반짝 스타가 된 이준석에게 쉬운 길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가 말하는 공정, 그가 추진하려는 정당 개혁, 그게 기존 정치판의 기득권과 완전 충돌했거든요. 그러다 결국 어땠죠? 징계, 갈등, 배척, 내쫓는 거 아냐?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 와중에 터졌던 게 윤핵관 갈등,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들과의 전면 충돌. 진짜 정치 드라마의 클라이맥스 같은 순간들이었어요. 배신, 밀당, 녹취, 회의 불참, 더 글로리급 복선과 대사들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결국 이준석은 기존 정당을 떠나 새로운 정당, 개혁신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국민들의 반응이 갈려요. 이준석 진짜 끝까지 간다. 혼자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 그래도 기존 정치인보단 믿음 간다. 여러분, 이게 바로 드라마 시즌2가 열린 거예요. 처음엔 조연이었던 인물이 비판도 받고 쫓겨나기도 하고 결국 자기가 제작, 각본, 주연까지 다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그가 만든 개혁신당의 당원이 11만 명을 넘겼습니다. 와, 이건 진짜 흥행 드라마 시청률 돌파 같은 수치예요. 이준석이 주장하는 건 단순합니다. 이제 정치도 공정해야 한다. 청년에게도 기회가 있어야 한다. 당원도, 공천도 플랫폼처럼 움직여야 한다. 이건 더 이상 젊은 정치인의 말빨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시스템과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마치 한때 넷플릭스가 이젠 TV 안 보고 스트리밍 한다고 했던 것처럼요. 정치판의 플랫폼 혁신, 그 중심에 이준석이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정말 이준석이 판을 바꿀 수 있을까? 혼자서 진짜 기존 정치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정당을 운영하고 있고 그 디지털 정치라는 게 뭔지, 우리가 진짜 뭔가에 참여하고 있는 건지 그걸 깊이 파고들어 봅니다. 자, 여러분, 정치 초보들이 정치 얘기 들으면 보통 이렇습니다. 공천, 비례, 탄핵, 하나 졸리다. 완전 현실판 슬리핑 정치죠. 근데 개혁신당? 좀 다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정치 용어로 무장한 회의실 대신 여긴 마치 스타트업 같은 분위기예요. 기존 정당이 관료제 대기업이라면 개혁신당은 가젯 들고 뛰는 벤처팀 같달까요? 그럼 그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 진짜 쉬운 언어로 풀어볼게요. 딱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정당을 플랫폼처럼. 개혁신당의 핵심 전략은 뭐냐면요. 정당도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버가 택시를 직접 운영하진 않죠. 쿠팡이 물건을 직접 만들진 않잖아요. 중개자, 연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예요. 정당이 위에서 명령하는 구조가 아니라 당원들과 직접 연결하고 피드백 받고 이런 후보 뽑을까요? 하면 투표 돌리고 반영하고 진짜 시민 참여형 구조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픈소스 정치예요. 여러분, 예전엔 누가 공천 받는지 어떻게 알았죠? 사람들끼리 알아서 찍고 내부에서 뽑고 우리한텐 결과만 공개, 그랬죠? 근데 개혁신당은요, 그걸 공개 오디션으로 바꾸겠대요. 일 잘하는 사람, 우리 마을 아는 사람, 실력 있는 청년, 그럼 나와서 유튜브에 영상 올리시고 국민들이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딱 정치판의 K정치 스타일입니다. 이건 기회는 평등하게, 결과는 유권자가 주는 구조예요. 그리고 투명하죠. 기존 정당이 이걸 못하던 이유, 당연히 기득권 눈치 때문에요. 선거철 되면 어때요? 동네에 현수막 천지, 인사하러 다니는 후보들, 로고송 틀고 춤추는 아저씨들까지. 근데 개혁신당은요, 온라인 중심 선거 전략을 펴고 있어요. 브리핑, 공약 발표, 토론회, 이 모든 걸 라이브 방송이나 쇼폼 영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도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타는 시대란 거죠. 심지어 당원들에게 이 지역에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렇게 알림 주고 디지털 자원봉사자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배포해요. 완전 넷플릭스 스타일 선거 캠페인입니다. 개혁신당이 진짜 잘하는 건 당원들을 참여자로 바꾸는 전략이에요. 기존 정치, 당신은 그냥 유권자, 4년에 한 번 투표해. 개혁신당, 매주 퀘스트 드립니다. 의견도 내고 투표도 하고 콘텐츠 만들면 포인트 지급. 이게 진짜 게이미피케이션 정치예요. 청년들 입장에선 내가 정당에 영향 줄 수 있네 라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 작은 참여가 실제로 공약에 반영되기도 하고 후보 선택에도 영향을 주니까 이건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권한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정치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막말, 삿대질, 고성, 감정 싸움, 완전 현실판 더 싸움 시즌 99죠. 근데 개혁신당은 되도록이면 설득 중심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물론 이준석 스타일상 팩트 폭격도 좀 있지만 그래도 정책 토론, 근거 중심 설득을 강조하고 당내 의사소통도 공개 채널에서 수평적으로 토론해요. 정말 국회에서 싸우는 대신 댓글로 설득하는 방식을 보여주려는 거죠. 정치 초보 입장에서 보면 개혁신당은 처음으로 이해가 되는 정당이에요. 내가 왜 당원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뭘 하면 되는지, 그게 어떻게 정치에 반영되는지 이 모든 게 명확하게 보이는 구조입니다. 말하자면 정치는 이제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매일 앱으로 출석 체크하듯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당의 새로운 모델 실험실을 보고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흥미로운 실험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건 끝이 아니라 정치 참여의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정치 이야기하면 보통 내 삶과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 느끼기 쉬워요. 국회에서 싸우든 말든 나는 지금 카드값 걱정 중인데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정치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조차 조용히 우리 지갑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겁니다. 정책 하나로 월세가 오르고 세금이 늘고 병원비가 바뀌고 결국은 우리 삶 전체가 출렁이거든요. 이번 시간엔 이준석과 개혁신당이 바라보는 정치와 경제의 연결고리, 그리고 그게 앞으로 내 통장 잔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주 쉽게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정치는 결국 돈 쓰는 법을 정하는 시스템이에요.
예산 어디에 쓸지, 세금 얼마나 거둘지, 복지 얼마 줄지, 대출 규제 어떻게 바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늘린다. 전기차 회사주가 오르고 의대 정원 늘린다. 병원 업계 바뀌고 의사 단체 반발하고 청년 주거 지원금 생긴다. 20대 전세 자금 부담 줄어들고 이런 걸 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경제라는 몸통의 두뇌 같은 거예요. 머리가 잘못된 신호 주면 몸 전체가 휘청휘청. 개혁신당은 단순한 세금 퍼주기 방식에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고령화 세금 부족 생산 인구 감소라는 트리플 악재를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자주 말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기 땜질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쓸데없는 규제 줄이고 실질적인 사다리 만들어주자. 의대 정원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의료 접근성, 지역 격차까지 봐야 한다. 부동산 임대차 3법 같은 땜질 말고 시장과 공존할 수 있는 룰을 설계해야 한다. 이런 건 모두 경제를 건강하게 만드는 정치 전략입니다. 3점 의료개혁 1. 기득권 저항 현실판 하얀 거탑. 의료 이슈는 특히 중요한데요. 요즘 뉴스 보면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전국 의사협회가 들썩들썩하죠. 정부는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니까 늘려야 한다고 하고 의협은 질 떨어지고 정책 실패라며 반발하고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이 문제를 양쪽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자고 합니다. 무작정 늘리기보다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분리해서 정책 설계하고 지역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설계 등 조금 더 정교한 해법을 제안하자는 거죠. 의료는 단순히 병원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수준의 생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다들 아시죠? 부동산 정책은 곧 선거 전략이라는 말. 근데 문제는 뭐다? 그때그때 땜질만 해서 시장이 더 불안해졌다는 거죠. 개혁신당은 시장과 협력할 수 있는 장기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예를 들어 공공주택도 품질을 높여서 민간이랑 경쟁하게 만들고 세금 정책은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다주택자 규제 무조건적으로 하기보다 보유세 vs 거래세 균형 조절을 고민하자는 겁니다. 이런 정책은 투기꾼도 잡고 실수요자도 보호하는 두 마리 토끼 전략이죠. 이준석 대표는 본인도 스타트업 경험자예요. 그래서 진짜 청년들이 겪는 지원금은 있는데 받으려면 6개월 걸리는 절차, 이런 문제를 잘 압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은 제도 간소화, 지원 실효성 확보를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청년 창업 지원금도 좋지만 실패해도 재도전 가능한 생태계가 더 중요하죠. 망하면 끝이 아니라 망해도 다시 도전하는 사회, 그게 바로 정책으로만 가능한 환경 설계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정치와 경제는 혈관과 심장 같은 관계입니다. 한쪽만 잘 돌아가도 문제 생기고 둘이 따로 놀면 고혈압 터지듯 위기가 와요. 개혁신당은 그걸 정치가 경제를 튼튼하게 받쳐야 국민의 삶이 바뀐다는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단기 임기용 정책보다 지속 가능한 구조 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면 지금 20대, 30대가 40대, 50대가 되었을 때 진짜 살기 나은 나라가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반론도 있죠. 그렇게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당장 살기 힘든데 뭔 미래야. 기존 정당도 다 비슷한 소리 했어. 그래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까지 함께 오셨네요. 처음엔 그저 개혁신당, 뭔데 당원이 그렇게 늘어나? 였던 이야기. 하지만 지금은 좀 다르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정치란 결국 삶의 설계도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그리는 손이 바뀌면 우리의 미래도 아주 다른 그림이 될 수 있다.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만든 파장은 단순한 인기몰이가 아니라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과 피로가 만든 결과일 수도 있고요. 개혁신당의 등장은 정치 신생아의 장난질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기성 정치의 퇴장 알람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전략과 말의 기술이 그럴듯한 쇼일 수도 있고 진짜로 생각을 바꾸는 계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정치 만족하나요? 지금 삶이 정치 때문에 더 나아졌다고 느끼시나요? 내 아이가 사는 한국 지금보다 더 나아질 거라 믿으시나요? 그리고 개혁신당이 말하는 변화, 그게 허상일지 진짜일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편의점에서 알바하며 사는 청년이 있고 치매 걸린 부모를 모시는 50대가 있고 진료 한 번 받기 어려운 농촌 어르신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 정치가 단 1%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정치가 필요 없는 걸까요? 우리가 바꿔야 하는 건 정당일까 인식일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 바꿔야 하는 건 정당인가요?
아니면 정치에 무관심해도 된다는 그 생각인가요? 그렇죠. 결국 정치란 우리가 무관심하면 더 나쁜 사람이 이기고 우리가 감시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살아남는 게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준석과 개혁신당 믿을 수 있나요? 기성정당들 여전히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둘 다 믿을 수 없어서 그냥 투표 포기하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정치에 눈뜨는 첫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모든 흐름이 단지 하나의 정치 드라마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회차를 보고 있는 걸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정치란 뭘까요? 4년마다 찾아오는 선거? 말 바꾸기의 무한반복, 뉴스 속에서만 일어나는 나랑 상관없는 소리. 우리는 늘 그랬습니다. 이번엔 진짜 다를 거야. 이젠 바뀌겠지. 그래도 기대해보자. 하지만 결과는 다시 원점. 또 싸움만 하네. 누가 돼도 똑같잖아.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똑같은 이야기.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무한 루프물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시그널, 영화 이터널 선샤인, 애니 스즈메의 문단속처럼 말이죠. 문을 닫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이 열리고 그 문 뒤엔 다시 처음 봤던 그 장면, 개혁신당의 등장도 어쩌면 그 반복의 또 다른 한 페이지일 수 있어요. 지금은 신선해 보이고 참신하고 젊고 바꾸려는 의지가 있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또 누군가의 손에 잡히고 또 타협하고 또 무너지고, 그렇게 우리는 희망했다가 실망했다가 무뎌지는 법을 배워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정말 정치란 바뀌지 않는 운명일까요? 정말 우리는 그저 지켜보기만 해야 할까요? 댓글을 달지 않고 투표하지 않고 외면하는 게 더 안전한 선택일까요?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정치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우리가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정치는 제일 시끄러운 사람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피하면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이야기도 끝날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의 첫 문장을 기억하시나요? 개혁신당 당원이 1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 단순한 숫자 하나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냈고 이제는 당신의 생각까지 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정말로 새로운 정치를 맞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또 한 번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혹시 이번에도 결국 끝은 없었던 걸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